배드민턴 협회의 반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안세영을 겨냥해서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 지나친 억측이다. 우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가대표 선수직을 박탈시킬 수 있게끔 변경된 회칙,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반박 자료를 내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국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절대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게 2010년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했을 뿐이다. 사실 여기에 알다시피 선수가 지도자의 또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 정지 6개월 미만, 2차례 불응 시 1년 미만, 3차례 불응 시 영구 박탈 가능하다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협회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세영을 겨냥하여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학균 감독이 이 안세영 선수가 이미 이번 파리 올림픽 이전부터 무언가를 터트릴 조짐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 올림픽을 끝내고 난 뒤에 하고 싶으면 해라. 겨우겨우 만류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협회 측과 법적 공방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회 측에서 파리올림픽 전 2월 달쯤에 이렇게 아예 국가대표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추가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선수 이미 잘라내려고 그렇게 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협회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밝힌다.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세칙이 없어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글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안세영 선수가 이번 사태로 인해 선수직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협회 측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우연의 시기적 겹침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만약 안세영 선수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결국 국가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이거 안세영 선수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 오해가 억측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영이는 삼성 소속이다. 배드민턴 협회 측이 무릎을 다친 안세영에 대해 내보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금메달을 딴 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 테이핑이 정말 칭칭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라는 건데, 자, 뭐라고 돼 있느냐? 국가대표가 다치면 사실상 본인이 알아서 치료해야 한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를 육성하고 올림픽에 파견하는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모두 67개의 단체가 있는데 의무위원회가 설치된 단체가 고작 23개에 불과하다. 의무위원 명단까지 있는 것도 13개뿐이다. 협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 협회의 경우 다행히 의무위원회가 있지만 치과의사 3명, 트레이너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랭킹 1위의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2차례 검진을 받고 파리 현지에서 한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협회의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선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으로 넘긴다라며 안세영에 대해 특히 세영이는 삼성생명이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안세영 선수 소속이 삼성생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상당했으면 협회에다 요구하지 말고 삼성생명 측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가대표의 부상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한체육회가 안세영 선수 사태로 인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애시당초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상관리, 훈련체계, 선수보호 등 이 부분이 허술하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야, 협회 측에서는 선수가 다치니까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에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안세영 선수의 귀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진심으로 안세영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뜬 소문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례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 차라리 안세영 선수 그냥 귀화해라, 본인을 위해서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세요. 안세영을 원하는 중국, 이제 22살이니까 귀화를 선택하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다. 지금 보세요. 계속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중국 온라인에서는요, 우리나라로 와라,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협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불만을 표출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동안 설정한 자체 규정 및 관례와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아직 22살인 만큼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것 또한 선택지다. 이 안세영 선수가 만약 정말 중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중국은요, 배드민턴과 탁구계에서는 거의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이 중국을 유일하게 막으며 지금 국위 선양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안세영 선수를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당신을 반긴다. 지금 태어난 나라 한국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선수 경력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다.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귀화를 하여 미래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 또 이것이 국가가 국보급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냐. 천재소녀 안세영의 국적 변경. 중국은 당신을 반긴다. 중국으로 와라. 환영한다. 린샤 오진처럼 안세영도 중국으로 귀화해야 한다. 물론 안세영 선수가 다른 나라로 귀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언론사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중국 선수가 안세영에게 압도적으로 밀리자 중국 내에서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막말로 안세영 선수가 저 그냥 귀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싫어요, 장난이었어요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역대급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빙상계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런 배드민턴 협회의 반박은요, 설득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사실 중국으로 귀화를 한다라고 선택을 하면요, 중국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귀화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선수 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나이키와도 광고를 촬영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드민턴 협회 측과 단독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스폰서, 후원사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이 그야말로 스포츠 선수로서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뻥뻥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안세영 선수 덕에 30억이 88억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덩달아 빵 뜬 배드민턴 협회의 딥데이터. 안세영 선수 덕분에 30억이 88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 덕을 본 게 배드민턴 협회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들어가는 국고가 3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3년 사이에요. 각종 협회 사업을 유치하면서 국고 보조금이 급증하는 것이다. 광고 협찬금은 같은 기간 6배 넘게 늘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안세영의 등장 시기와 딱 겹친다. 엔데믹과 세계 랭킹 1위 배출로 배드민턴 인기가 급증하면서 협회와 선수가 동반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갈등 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배드민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연간 30억 원 안팎이던 이 기금이 2022년 77억 원으로 늘더니 작년에는 88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세영 선수라는 희대의 스타가 등장하면서 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인기 종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국고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 3억 원에 그쳤던 광고 협찬금이 지난해는 약 20억 원으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20억 원. 약 6배에서 10배에 가까운 금액이죠. 대회 유치금도 코로나 전 최대치였던 10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평소 2억 안팎이던 사업 수익도 지난해 5억 원 늘었다라고 해요. 세부 수익 증액으로 협회 전체 수익이 2022년 131억 원에서 2023년 205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1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88억 원에다가 20억 원이 폭증했죠. 30억대에서 80억이니까 50억. 20억으로 증가했으니까는 대략 70억. 거기에 또 21억 원으로 2배 늘었으니까는 10억을 합하면은 80억. 거기에 5억 원이 늘었으니까는 또 한 83억. 대략 거의 100억 가까이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역대급 성적을 거뒀던 안세영 선수이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게 딱 2023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배드민턴 협회는요, KB금융지주, S51, 요넥스 코리아 등 다수 기업의 광고를 유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서 만약 배드민턴계 부흥을 노릴 수 있는 시기에 안세영 선수와 함께 결렬을 하게 되며 만약 인기가 사라지면 이거 향후 악영향이 뜰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같이 뜨고 같이 지는 건가. 만약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탈도 협회로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거 안세영 선수의 말처럼 개인팀을 꾸리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안세영 선수에게 꼭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 없이도 후원과 지원이 지금처럼 가능하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협회와 안세영 선수 모두에게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그 가짜뉴스를 올리는 이 유명한 채널에서 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명단 공개이고 밑에 줄에는 이 장미란 차관이 뭐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합니다. 완전 싹 가짜뉴스죠. 자, 이런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 파리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왜 모든 진실을 토로해야 하는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러한 대목을 꼬집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뒤늦게 빗발치고 있어요.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체육협회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선수들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입에 많은 언론사와 또 대한체육협회, 배드민턴협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죠.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오히려 선수들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보호이겠습니까? 자신의 이 발언들로 인해서 괜히 이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NS로 재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많은 여론들이 좀 요상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안세영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대한체육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아주 들고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레전드 선수인 방수현 선수마저도 한 번 더 이 사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인터뷰하는 시기가 굉장히 아쉬웠다. 온 국민이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나온 올림픽 금메달을 축하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 기자회견장에서 작정이라도 하듯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 인터뷰로 인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과 이슈들, 성적들이 모조리 묻히고 말았다. 또한 방수현 선수는 스폰서 관련해서도 양궁처럼 기업 측에서 후원하지 않는 한 배드민턴 협회는 용품의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스폰서의 후원금으로 주니어, 상비군 등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협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세영 역시 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요넥스와 손을 잡고 연간 3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대표팀 선수들의 유니폼과 라켓, 신발 등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나이키와 개인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 올 초 협회에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다라고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거의 최초로 보도했었던 나이키 광고 얘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올 초 협회에다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이거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발언들도 사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무시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안세영 선수를 두둔하는 측은 오히려 국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협회와 대한체육회 또 방수현 선수와 같은 관계자들은요 오히려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놈의 비행기 좌석, 근데 증언이 또 터졌습니다. 비싸서 못 샀던 것 뿐이다. 안세영의 논란 속에 이코노미 인증샷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실 이번 사태로 이 비행기 좌석 임원진들이 비즈니스석을 탔네 만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타고 있지 않다라고 협회가 반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SNS가 화제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 가는 중이라는 사진과 함께 딱 봐도 이렇게 좌석이 보이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 이 사진을 올리면서 협회에서 1원도 받는 것이 없고 모든 출장은 사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이런 타이밍에 이코노미 인증샷을 찍으면 왠지 명절에만 전통시장을 다니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꼭 찍어보고 싶었다. 비즈니스 표는 비싸서 못 샀을 뿐인데 청렴한 협회장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인가 그건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야, 참 많은 지금 의문점을 내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비싸서 못 사는 건데 청렴한 협회장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배드민턴 협회와 또 협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마저도 이 비행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비행기에 쓰지 않고 선수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팍팍 썼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에만 전통시장을 도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 비즈니스표? 비싸서 못 샀던 것뿐이다. 청렴한 협회장인 척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대목들마저도 다른 협회에서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본 이기용 회장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대회를 출전하겠다라고 했던 대화, 문자 내역까지 남아있다.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대한체육회장의 반박이 제대로 논리적이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많은 분들의 비판이 오히려 더 본물처럼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한체육회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난하는 거냐, 그게 지금 핑계라고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발언 뒤에 배드민턴 협회의 쟁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말들까지 뉴스 기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MBN이건 JTBC건 수많은 언론사에서 계속하여 이번 올림픽에 있어서 배드민턴 협회만이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용대도 안 한 컴플레인이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을 덮어버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한체육계의 문제점, 이제는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위원들,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30%로 대폭 증가가 되면서 논란이 일던 과거로 되돌린 선발 기준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마저 바꿔버리면서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가 평가위원 점수 30%로 끌어올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미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면서 3년 전에 10%대로 낮췄던 것을 다시 이번에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로서는 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경은 선수의 사례를 듭니다.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예요. 리우에서 딴 유일한 배드민턴 메달이었는데 이 선수가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선발전 승률 50%에 심사위원 평가 50%를 더해서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이었던 거죠. 경쟁 선수에 비해서 승률이 훨씬 높았음에도 이 평가 점수 50% 때문에 2배나 넘게 차이가 나며 탈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특정 대학 출신 평가원들이 제자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3년 만에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 현 시점에 있는 배드민턴 협회가 왜 문제점이 많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의 귀화 가능성에 대하여 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다. 무슨 말이라고 했을까요? 안세영 선수의 표현이 서툴렀다라는 개인 의견, 안세영 선수의 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선을 그어버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안세영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면서 특히나 이 시점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안세영과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이로 인해 안세영 선수의 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례가 전무했던 게 아니죠. 협회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쇼트트랙의 안현수, 임효준 등이 러시아, 중국으로 귀화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잃은 한국은 이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화를 하게 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내주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기흥 회장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얘기다. 아직은 안세영의 불만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귀화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금 얘기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올림픽 기간 중이고 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대회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안세영 선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굉장히 조치를 잘할 것이다.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는데 뭐 이때까지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귀화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목을 두고서 많은 국민분들께선 사실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안세영의 이번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 협회의 이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취재진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다. 안세영이 올림픽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었다. 무엇이든 올림픽 끝나라고 했고 설득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이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이면 고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이 사태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대상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투자는 게 아니라는 안세영 선수에 비해 협회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태도를 익힌다. 김연아나 손흥민급을 들먹이며 이 협회의 만연한 상업주의, 올림픽을 앞두고 발목을 다쳐 퉁퉁 부어 올랐던 선수에게 제공된 한의사 비용을 언급하며 우린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의 입장문은 안세영이 직면했을 숨막히는 어른들의 완고한 관료주의를 짐작하고도 남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대하는 협회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이때까지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안세영 선수에 비해 전혀 어른스럽지 못하다. 우리 협회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안세영 혼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협회가 보이는 유일한 태도처럼 읽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자세라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공감되시는 부분이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협회는요, 손흥민 또 이기흥 회장은 이용대를 소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향한 시선은 다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손흥민, 김연아 선수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대한체육협회에서는 이용대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안세영 선수와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상 대한체육협회 회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맞냐라는 겁니다. 표현 방법이 서투르지 않았냐라는 얘기에 비해서는요, 글쎄요, 안세영 선수의 모습은 안타깝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부상을 당한 뒤 올림픽까지 훈련을 소화했고, 인도 대회에서는 허벅지 부상까지 당해 기권을 했고, 그 이후에서 보여줬던 위력적인 경기력을 결국 되찾지 못했고,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결국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와 대표팀의 코칭 스텝과 몸관리, 훈련 시스템을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얘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급기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는 이코노미를 타고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탄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다 옛날 이야기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태도적인 부분이 많은 국민분들께 사실 호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회 임원진은 현 집행부 임기 시작 이후에 해외 출장을 할 때면 대부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여비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은 비즈니스석을 타지만 2021년부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며 예산을 아껴 선수 훈련비에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김태규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임원은 2024 파리 올림픽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설사 사실일지라고 할지언정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이 입장이 안세영 선수라는 어린 선수 한 명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좋아 보이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의 태극전사들이 엄청난 선전을 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올림픽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팀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이 역대급 금메달 기록을 세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원래 효자 종목이었던 뭐 양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종목에서 사실 야구, 축구, 농구 전부 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역대급 기록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협회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선수와의 갈등, 협회장 사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세영 선수의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가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방수현 선수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안세영 선수의 행동이 많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엄청난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자, 이 방수현 선수가 YTN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의 금메달은 협회의 지원과 감독, 코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상반된 여론이 형성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마침 파리올림픽 중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방수현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메달을 딴 직후 현장에서 안세영 선수를 만나려고 방수현 선수가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안세영을 직접 만나게 됐고 부담을 내려놓고 낭만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안세영과 만난 직후 기자들이 내게 와서 인터뷰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었는데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답하지 못했고 서승재 선수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었다. 서승재가 이번 올림픽에서 많은 시합에 출전했다. 총 10게임을 치렀는데 정말 힘든 스케줄이다. 이거는 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적됐던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실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안세영의 시대가 왔다 라면서 자신도 이루지 못한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 동시 우승을 일군 안세영 선수를 극찬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이 심각했지만 협회는 이를 안일하게 생각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방수현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건 22년에 열렸어야 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년에 열렸고 결승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제대로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국제대회와 파리올림픽을 준비했다. 쉽지 않았을 거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배려했다. 그리고 선수가 뛸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결이 된다. 선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점수를 따야 올림픽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대표팀 선수로 뛰는 게 얼마나 어렵나.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있다. 대표팀은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안세영으로선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자신의 말에 힘이 실렸을 때 협회의 부조리, 선수보호 문제를 터뜨리려 했겠지만 그 발언으로 안세영 선수를 도운 파트너, 감독, 코치들 그들의 수고가 간과된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방수현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하게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인 부분은 아주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발언이 방수현 선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찌됐건 협회와 코치진 많은 감독들이 지금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케어를 해줬다. 이런 주장을 레전드인 방수현 선수가 또 한 번 더 입을 열게 된 겁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반면 기사 내용은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협회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를 박탈한다. 결국 안세영을 잘라내게 하는 건가? 자, 지금 보니까 프랑스 올림픽을 5개월 앞둔 지난 2월에 열렸던 회의에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세세한 기준을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신설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 2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3차례 불응하면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 이 정당한 지시라는 대목이 굉장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협회의 눈밖에 난 선수를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우승했던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대회 등 안세영 선수처럼 협회 감독과 충돌을 빚는 선수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경기 결과 점수는 90%에서 70%로 낮추고 평가위원 점수가 10%에서 30%나 올랐다고 해요. 경기를 잘해봐야 이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배드민턴 협회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안 주면 국가대표 못 된다는 겁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거 충분히 안세영 선수 찍어내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 장면을 좀 보세요.
결국 현장에서 쓰러져서 지금 막 경련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렇게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체육회장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좀 더 보호하라고 본인이 괜찮다며 나갔다. 표현이 서투른 게 아니냐. 아실 겁니다. 본인이 부상을 감당하고 그냥 대회를 나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실신하게 된 선수가 바로 사격의 김예지 선수거든요. 기자회견 중에 쓰러졌는데 피로가 너무나 누적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종목을 불문하고 정말 어려운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협회와 코치진을 어느 정도 두둔했다라고 보여지는 방수현 선수도 서승재 선수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상일 때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야 했다. 스케줄이 너무나 힘들었다. 복식과 단식을 동시에 뛰는 선수들 너무나 괴롭다라는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협회의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가 박탈되는 그런 회의까지 최근에 기준을 신설했는데 국가대표 선발 기준마저도 평가위원회가 30%나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협회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더욱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문제는 이렇게 체육회장으로서 다독인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쏟아낸 말들이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오죽했으면 바로 진종호 국회의원마저도 이번 사태를 두고서 정말 할 말이 많다. 최근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반으로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선수 또는 협회들이 서로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준 대로 다 해줬는데 문체부 측에서는 또 국회의원 측에서는 이거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는데